뭐 안 이런 사람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맞아요. 이거 그 느낌 아니야? 게임의 폭력성을 실험해 보겠습니다 하고 전원을 것처럼.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짤을 봤는데 이게 사실은 그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건데 요즘에 이제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지 좀 검증을 해보려고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정신의학과 관련된 짤들을 검증해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그 전두엽 손상을 입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해서 전두엽 기능을 뭐 체크해보자 이런 내용의 그런 짤이었어요. 첫 번째는 게으르고 무기력하며 감흥이 없는 경향이 있다. 이거 뭘까요? 전두엽에 손상을 입었다. 전두엽 손상이라고 생각하면 뭐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일단 뭐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게 외상이죠. 뭐 교통사고라든지 네, 그렇죠. 어디 높은 곳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실질에 손상이 된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퇴행성 질환, 뭐 혈관성 치매라든지 아예 이제 전축두엽 치매라고 해가지고 이 전두엽 부위가 퇴화하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개가 일단 크게 떠오르네요. 그랬을 때 좀 이럴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애매합니다. 두 번째, 단조롭고 일상적인 것을 좋아한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냥 좀 전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전축두엽 치매를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좀 반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을 좀 탐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이퍼오랄리티, 하이퍼섹슈얼리티 이런 단어들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과하게 어떤 성적 자극 같은 것들에 몰두를 하거나 아니면 즉각적으로 쾌감을 주는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몰두를 하거나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오히려 단조롭고 일상적인 거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건 뭘까? 새로운 거 하는 걸 좀 힘들어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무래도 좀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좀 어려워지니까 하던 걸 좀 계속하는 부분에서 좀 이런 걸 썼는 것 같은데 2번은 사실 잘은 공감이 안 되네요. 3번,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시작하지만 결코 끝내지 못한다. 일단은 집중력 자체가 전두엽이 담당하는 기능인 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두엽에 손상이 생기면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겠죠. 실제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시작하지만 결코 끝내지 못한다는 또 집중력하고는 약간 다른 포인트 아닌가요? 시작은 하는데 끝내지 못하는 거. ADHD에서 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하다가 금방 좀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새로운 더 재밌는 거 이제 찾아가다 보니까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뭐 엄밀히 얘기하면 ADHD도 이제 전두엽에 그런 집중력이나 충동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좀 잘 안 돼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증상, 그런 질환이다 보니까 전두엽이랑 관련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전두엽에 손상을 입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라고 하려면 예전에는 이걸 잘했어야 돼요. 이제 잘했었는데 갑자기 좀 못하게 됐다. 그러면 좀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일상적인 세계가 방해를 받으면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가요?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우영우인데? 이거? 일상적인 세계가 방해를 받으면 그렇죠. 루틴이 깨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리고 이렇게 그럴 때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동요해가지고 멍뚱한 행동들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성이죠. 엄밀히 말하면은 이거는 2번보다도 좀 그 근거가 덜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애초에 4번 같은 경우는 뭐 안 이런 사람이 있나 생각이 들기는 해요. 맞아요. 자기 일상을 뒤흔드는 일이 생기면은 당연히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겠어요? 이거 그 느낌 아니야? 게임의 폭력성을 실험해 보겠습니다 하고 전원을 것처럼 일상적인 세계가 반응을 받으면 네, 그렇죠. 전두엽에 손상이 있는 분들이 뭐 동요를 좀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손상이 없는 분들도 많이 동요를 할 거이기 때문에 이건 좀 특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마지막 5번은요. 계획을 세워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계획을 세우는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 계획을 세우는 거,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부분은 전두엽의 중요한 기능이기는 합니다.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전두엽 손상이 있는 분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자극이나 쾌감에 집중을 하지 뭐 이런 것들 만족을 좀 지연시킨다든지 미래의 뭔가를 위해서 뭐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행위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 이 중에 몇 가지는 정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전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차이가 있는지 보는 그런 거일 것 같아요.
그럼 정말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전두엽의 손상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네. 뭐가 있죠? 네, 여러 가지 검사들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전두엽이 담당하는 고위 기능들을 평가를 하는데, 이제 간단하게는 뭐 고노고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네. 충동 억제를 테스트한 뭐 검사가 있죠. 네. 네, 고노고. 고노고. 네, 네. 그러니까 특정한 사인이 나오면은 반응을 하고, 또 다른 사인이 나오면은 반응을 하지 않고. 근데 이것들이 이제 빠르게 반복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좀 정확하게 반응하는지가 이제 전두엽이 담당하는 억제 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신경심리 검사에서 유용한 검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검사자고 이제 허경 선생님은 피험자다라고 하면은 제가 손가락 1개를 뻗었을 때는 허경 선생님은 손가락 2개를 내시고요. 제가 손가락 2개를 뻗었을 때는 허경 선생님은 주먹을 쥐시는 거예요. 검사를 해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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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거를 이제 빠르게 한 20회 정도 연속적으로 수행을 한 다음에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지고서 전두엽 기능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는 실제로 뭐 하는 검사는 아니기는 한데, 네. 요거를 해보면 나의 전두엽 그런 충동 억제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좀 볼 수 있겠다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가위바위보 했을 때 저는 이제 처음에 보해내고 오돈 선생님은 두 번째 있는 보해내서 네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가위바위보 다시 한번. 네. 가위바위보 네.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처음에 성공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데 네. 대부분 실패 많이 하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충동 억제하는 능력이 뛰어나야지 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볼까요? 제가 낼게요. 가위바위보. 전두엽이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 조절 부분들도 하고, 뭐 사고력, 판단력 이런 것들 다 담당을 하고, 우리한테는 이제 ADHD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집중력을 관장하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충동 억제와 관련된 부위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두엽 손상이 된 환자분들이 제일 좀 바깥으로 많이 드러나는 증상이 탈억제 증상이라고 해서 이 충동을 억제하는 기능 자체가 많이 떨어진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성욕이라든지 식욕같이 1차원적인 그런 욕구들을 조절하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요. 공격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해져서 사소한 자극에도 굉장히 화를 내게 돼요. 그래서 인격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대부분 보는 그런 전두 축두 치매의 증상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전두엽 손상이 됐을 때 이제 보일 수 있는 걸로 보면은 로보토미라고 해서 전두엽 절제술을 치료적으로 예전에 수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일 수 있는 모습,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를 보면은 굉장히 그런 자극들이 없어지고 좀 멍해지고 이런 모습 보일 수 있는데 그런 모습 또한 어쨌든 전두엽 손상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겠죠. 네, 이 사례에서 1번 정도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요 5가지가 그 조현병에서 심플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해서 단순 조현병이라고 하나요? 뚜렷한 양성 증상이 있지는 않지만 약간의 이렇게 음성 증상을 베이스로 하는 조현병의 한 가지 종류를 묘사한 부분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조현병에서는 양성 증상, 음성 증상이 있는데 양성 증상은 보통은 없는 데 있는 뭐 망상이나 환각 그렇죠. 이런 거고요. 음성 증상은 보통 사람에게는 있는데 이제 조현병 환자에게는 없는 의욕, 뭐 감정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좀 다 사라져 있는 그런 음성 증상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두엽에 손상을 입을 때 나타나는 증상 맞다 틀리다. 그럴 수 있는 것도 있다. 네, 근데 전두엽 자체가 하는 기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 네, 이거 5가지 해당된다고 해서 전두엽 손상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실제로 이 글의 댓글에는 나 전두엽 손상이네 라는 댓글들이 많은데 예,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 전두엽은 그렇게 쉽사리 손상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